자,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2026년 1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아무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긋지긋했던 박스피라는 오명, 이제는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젖혔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천.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5,000포인트를 넘어선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자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 꽉 응축되어 있는 심리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이정표가 세워진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이 질문이 맴돌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거품 아니야?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이 핵심적인 질문, 이 긴장감을 파헤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급격한 상승을 거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분석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한국 시장이 그 고질적인 저평가, 우리가 늘 말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진짜 제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PE, 주가 수익 비율을 한번 볼까요?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코스피가 5천이 됐는데도 13.2배예요. 아시아 평균보다 여전히 낮죠? 한마디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하면 아직도 싸다는 뜻입니다. PB, 주가 순자산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순자산,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 대비 주가가 1.34배. 이제 겨우 그 가치를 살짝 넘어섰다는 의미죠. 이 두 가지 모두 아직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대전환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동력, 두 개의 엔진을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쌍발 엔진 모델이죠. 보세요. 한쪽 엔진, AI 반도체가 기업의 이익 그 자체를 폭발적으로 키우고요. 다른 한쪽 엔진인 밸류업 개혁은 시장의 가치평가, 즉 멀티플을 확 끌어올립니다. 이익과 가치평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급등하니까 지수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죠.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AI 혁명이 어떻게 한국의 핵심 산업에 그야말로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 AI의 뇌 역할을 하는 GPU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 생산을 늘리면 일반 D램 생산 라인을 그만큼 줄여야 하거든요. 일종의 제로섬 구조인 거죠. 그래서 메모리 시장 전체에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생기고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조 원. 이게 뭐냐면요. 2026년 SK하이닉스 단 한 기업의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과거 그 어떤 반도체 호황기에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치죠. 이번 슈퍼사이클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의 AI 혁신이 첫 번째 엔진이었다면 이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거버넌스 혁명입니다. 마침내 한국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봉인 해제시킨 아주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죠.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법이 개정돼서 이제 회사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아주 큰 변화죠. 둘째,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파격적으로 줄었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가 개편되면서 대주주가 일부러 주가를 억누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드디어 지배주주와 우리 같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이런 시장이 열렸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훨씬 더 중요한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 해답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장 가면 역기, 바벨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한쪽 끝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다른 한쪽 끝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배치하는 거죠. 특히 은퇴 자산처럼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잡아야 할 때 정말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분은 이렇습니다. 자산을 불려나갈 성장 자산의 40%,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인컴 자산의 40%, 그리고 혹시 모를 시장의 충격을 막아줄 완충 자산의 20%를 배분하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구조죠? 그럼 이 세 개의 바구니에 구체적으로 뭘 담아야 할까요? 첫 번째, 40% 성장 자산에는 AI 슈퍼사이클의 이익 성장을 이끌어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40% 인컴 자산에는 밸류업 개혁으로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은행이나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고배당주를 담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 20%는 현금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딱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생산적 금융 ISA 계좌부터 무조건 개설하세요. 이게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자금을 40, 40, 20 바벨 모델에 따라 배분하시고요. 마지막, 셋째,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차근차근 나눠서 투자해 리스크를 낮추는 겁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죠. 이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 외부 변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원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둘째,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특히 관세 같은 변수들이죠. 마지막으로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은 이건 항상 주시해야 할 상수 같은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결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는 단기적인 거품이 아니라는 것, 반도체와 거버넌스라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즉, 이건 랠리의 끝이 아니라 한국 시장이 드디어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할 때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프리미엄 시대, 그 문은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